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입니다. 이번 편에서 소개해드릴 대학은 가톨릭대입니다. 저희 특히 인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 거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부천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등급 중후반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 평가 형태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 3등급 초반대까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대를 노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가톨릭대가 상당히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높다, 그리고 경쟁이 만만치 않은 대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용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은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가톨릭대도 졸업 연도나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추천 전형이라 부르기에는 좀 어렵겠죠. 이제 교과도 단순 100%인데요. 다만 이제 의예과에 한해서만 인적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 점수가 들어가기보다는 합격, 불합격에 대한 이제 자료 활용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톨릭대 교과 전형에서의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명지대 아니면 그 전주에 말씀드린 광운대와 다르게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전체 계열이 전부 똑같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기준했을 때 2합 7이라고 하는 이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어서 수능 최저 기준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본다면 이른바 이제 상명대의 수능 최저와 거의 동일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약대는 3합 5, 그리고 의대는 4합 5, 그리고 간호대는 3합 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약학과하고 의예과는 이제 과탐이 두 과목 평균이라는 점, 그리고 간호만 탐구 하나만을 반영한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영 교과 기준에서는 가톨릭대도 명지대와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생이라고 해서 2학기까지 성적 반영하지 않으니까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뭐 재수생분들 아니면 N수생분들이라면 충분히 가톨릭대를 한번 누려볼만 하겠죠. 대신 계열에 따라서 과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전 계열이 공통입니다. 국영수, 한국사, 사회, 과학을 전부 다 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교과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통 일반 과목 이외에 진로 선택은 3과목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으로 구별되어 있고요. 약학과하고 의예과만 이 수학하고 과학 교과에 대해서 전 과목 성취도를 환산 점수화 시키고 있다. 요거는 약학이나 의예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반 학과에서는 그 정도까지로 전 과목 성취도 환산 점수 활용 안 하니까 그냥 진로 선택 3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 종합전형에 대해서 일단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가톨릭대 종합전형은 크게는 서류형하고 면접형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가톨릭대가 원래는 면접형 형태의 전형만 가지고 있었어요. 면접형 형태의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가톨릭대가 이 재단 자체가 가톨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종합형 면접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이 있었고, 그거 이외에 이제 가톨릭 지도자 추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톨릭 추천 전형이죠. 여기에 종합전형인데 불구하고 학교장 추천, 이 학교장 추천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 요 의예과하고 약학과를 중심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간호과까지. 그래서 크게는 면접형 형태가 원래 3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올해 서류형이라고 하는 서류전형까지 종합전형의 형태가 크게 4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다만 그 중에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은 서류전형 혹은 면접형에서는 이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종합형 면접 전형이다. 근데 변경점에서도 이 종합형 같은 경우에도 1단계가 기존에는 3배수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4배수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배수에 있는 모집 인원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1단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프로테이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이게 4배수로 확대됐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서류 전형을 만들면서 기존 전형에 있는 인원들을 어느 정도 배분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의 인원을 줄인 걸로 보여집니다. 작년까지 108명이었는데 무려 절반을 줄인 56명. 주로 이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즉 고등학교가 이러한 가톨릭 재단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되게 이제 추천하는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를 믿으시는 이제 그런 분들, 뭐 신부님들을 통해서 이게 추천을 받는 뭐 그런 케이스의 전형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톨릭대 말고도 이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학교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서강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등급에서 2등급 초반대 정도 되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서강대를 좀 많이 노리고, 가톨릭 때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좀 등급대가 좀 낮은 친구들, 2등급 중반 아니면 2등급 후반대 뭐 이런 친구들이 주로 노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종교를 매년 믿는 친구들 중에서 특히 현역생 중심이니까요.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제 경쟁률을 봤을 때 아주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데 그래서 실제 인원을 좀 줄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일반고 학생들한테 뭐 크게 뭐 이게 뭐 직접적인 뭐 연관성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잠재 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 요거를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의학 계열 그리고 간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종합 전형에서 학교당 추천이라고 하는 가톨릭대 전형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요거 절대 잊지 마시고, 특히 의예과하고 약학과는 수능 최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를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평가 요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존과 거의 동일한 평가 요소를 가톨릭대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업 역량, 이제 전공 혹은 계열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인데, 가톨릭대는 이 평가 요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아무래도 학업 역량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 전공 적합성, 그 다음 인성, 그리고 마지막이 발전 가능성 정도. 다만 2022년 공동연구 결과,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판단하는, 학업,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요걸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확정된 건 아니다. 그냥 기존 요소를 그대로 활용을 할지, 아니면 바뀐 공동연구의 이 반영 요소를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5월 달에 실제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꼭 확인해야 될 것 같다. 바뀐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가 활용했었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겠죠.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공 인성 발전 가능성을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공 적합도를 무려 5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로 고등학교 때 네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종합전형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신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대학에서 무슨 과를 가고 싶다? 그럼 그 과와 관련 있는 교과목,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 아니면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그냥 1, 2, 3학년 내내 열심히 하는 거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면접에서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너 어떻게 학교 생활할 때 이거와 연관되는 걸 해봤어? 이런 경험이 있어? 그런 경험에서 네가 뭘 느꼈어?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본다. 그거 이외에는 이제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 되게 10분 내에 보기 때문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문항들을 주로 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학과니까 뭐 교리문답, 그리고 이제 의예과는 흔히 얘기하죠. 이제 인적성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이 인적성 면접을 포함해서 조금 더 길게 한 20분 정도 면접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톨릭 때도 5월달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나 다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능 100%입니다. 의예과에서는 면접은 이제 활용을 하는데,
합격, 불합격 자료로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이제 실기 전형으로 주로 70%의 실기를 활용하는 이제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반 전형 기준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인문사회나 자연공학 계열 전체가 모두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한 과목 2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반영 영역은 다 똑같아요. 인문 계열이든 사회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공학 계열이든 국어, 수학은 30, 30을 그냥 반영한다. 약학하고 의의 간호 계열만 수학이 40%, 그리고 탐구 2과목, 과탐 2과목 평균 30, 국어 30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어하고 한국사는 반영 영역 비율로 넣지 않고 가산점으로 그냥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톨릭대가 약대, 의대, 간호대 같은 경우는 일반 계열 학과부의 반영 자체가 완전 틀린 거죠. 간호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통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약대, 의대는 절대 안 된다. 그냥 미적 아니면 기하 보셔야 됩니다. 대신 이 가톨릭대는 반영 영역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똑같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각 계열에 맞는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학통을 보면 5%를, 사탐을 보면 5%,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 계열에서 인문사회로 교차를 할 때 미적, 기하를 보거나 했거나 아니면 과탐을 보잖아요. 그런데 가톨릭대는 정시에서는 인문사회 계열은 오히려 학통 아니면 사회탐구를 본 학생들이 가산점을 주는 거죠. 왜냐면 내가 학통과 사탐을 봤다? 그럼 가산점이 무려 10%예요. 솔직히 이 10% 정도 성적대가 만약에 가산점을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 계열 애들이 교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보다 성적이 훨씬 좋은 친구들이 솔직히 가톨릭에 쓰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대는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이 교차에 대해서 좀 제한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활용해서 준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정시에서 반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학교를 오늘 아마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솔직히 뭐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잖아요. 저도 뭐 가톨릭대 이외에는 이렇게 인문사회 계열의 확통이나 사탐을 받다고 해서 가산점을 준다? 그런 학교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가톨릭대 학교의 어떤 좀 특이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활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사탐은 5% 반영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영이나 자연과학 공학 계열은 이런 가산점 없이 그냥 한국사만 공통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시에서 아주 미묘하게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냐, 합격을 할 수 없냐의 차이점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만약에 정시까지 노리고 계시는 우리 올해 고3 학생 여러분들 아니면 이 가톨릭대를 생각하시는 N수생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드디어 가톨릭대까지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기준점을 잡고 있는 좁은 의미에서의 인서울이라 불리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남아있는 학교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서울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는 좁은 의미. 하지만 이제 넓은 의미로는 저희가 흔히 이제 가천대, 뭐 경기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요 라인까지도 이제 인서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교들까지는 쭉 설명을 드릴 거니까 뒤에 필요한 학교들 아니면은 지금 혹시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대 정도의 성적이어서 지금까지 이야기 들은 학교들은 나랑은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이제 학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저 혼자 해서 좀 짧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 한 소장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